오늘은 누구라도 1년만 고생하면 그 어떤 불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통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감정이든 불행한 감정이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기분 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불행뿐만 아니라 로또에 맞은 행운 역시도 몇 달 후에 보면은요, 기분과 감정이 평소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기저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baseline of happiness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행복의 기저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저선이란 무엇이냐? 보통의 일상적인 상태와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의 전형적인 상태와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부에서 어떤 외부적 충격이나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평소의 감정과 상태와 행동,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저선인데 사람들마다 이 기저선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행복의 정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기저선이 70에 있을 수도 있고 50 평균에 있을 수도 있고 30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분과 감정이 엄청 좋았어요. 또는 엄청 슬펐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저선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X축에 시간이 있고 Y축에 행복의 정도가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는 긍정적인 이벤트도 일어나고 부정적인 이벤트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중간 정도, 요 50에 위치한 게 이제 베이스라인 기저선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 감정의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행복의 정도가.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 베이스라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저선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어떤 불행이더라도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약 1년 안에는 누구나 그 이전 일상적인 전형적인 상태의 기저선 수준으로 기분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년이면 누구라도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과거에 분명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면 고통을 하나씩은, 최소한 하나씩은 모두 겪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고통을 자신의 맥락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나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왕따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중학교 때는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괴로웠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서 탈락한 그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각기 다른 고통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나요? 뭐가 되었든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엄청 슬펐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20대에 그 친구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힘들고 슬퍼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를 떠올리면 굉장히 안타깝고 쓰라린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때보다는 슬퍼함이 많이 그쳐졌고 오히려 때때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생 교훈을 얻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목숨을 잃지만 않으면, 죽지만 않으면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버티고 살아있기만 한다면 미래의 나는 더 정말 강해져 있다는 그 말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 있었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회를 생각하게 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법정 스님의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우는 어머님의 아픔이 화면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법정 스님께서 그 어머님에 대해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전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략 이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살아가야 하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슬픔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슬퍼할까요? 지금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도 다시 행복하기를 지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슬픔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기저선으로 기존의 일상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 기저선에 대한 어떠한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 이전의 일상의 감정 상태로 돌아온다는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 지식 자체가 힘이 되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슬퍼해가지고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헛된 허망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이 책을 보면은요, 이 책이 유전학, 미생물학, 심리학, 신경학 등 최첨단 연구를 망라한 책이라고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유전자로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복, 불행, 기분, 감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각 사람마다 그 기저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지금까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유전학 연구에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생물심리학자 메이케 바텔스가 행복한 사람에게 흔히 존재하는 3가지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 변이들은 신경계, 부신, 췌장에서 발현되는데 이것이 기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아직은 초창기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전자가 우리의 기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기저선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로또 1등 당첨자와 사고로 마비가 된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슬퍼할 것 같은가? 직관과 달리 그 후로 몇 달 후에 보면 로또 당첨자는 당첨되기 전보다 그리 많이 행복하지 않고 마비가 찾아온 사람은 사고 전보다 그리 많이 슬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마비가 찾아온 사람조차도 그쵸?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많이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사고로 마비되는 것보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을 더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간과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든 불행한 상황이든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는 강인한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좋아지거나 가라앉지만 그 후에는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유전자, 태아 프로그래밍, 아동기 초기 환경에 의해 확립된 기저선 기분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겪었든지요. 기저선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에서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기저선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이 기저선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요. 이게 유전자로부터 100%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있어도요. 그것이 발현되려면은 거기에 후천적인 환경 요소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한테 유전자가 100개가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서 50개가 발현될 수도 있고 30개가 발현될 수도 있고 또는 70개가 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있지만 여기에 후천적인 환경 이것이 더해짐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전자가 발현해서 이 기저선 수치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저선과
비슷한 맥락의 용어를 심리학에서도 쓰는데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회복탄력성, 이게 뭐냐면 자신에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내적인 힘이에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요. 이 회복탄력성도 고무줄의 탄성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역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 그러니까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들, 어떤 좌절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잘 견디면서도 오히려 그 고통을 딛고 더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회복탄력성인데 이것의 한 50% 정도가 유전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후천적 요인, 환경이라는 거죠. 살면서 겪는 경험 또는 내 개인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회복 탄력성의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앞서서 생물학이나 유전학통을 볼 때도 이 기저선의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이 후천적 요소에 집중해서 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천적 요소가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저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또는 상실로 인해서 내가 침체되었을 때, 낭망했을 때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일에 실패하고 상실하고 그렇게 해서 침체하고 낭망되었을 때 어땠나요? 혼자 있기보다는 주변의 격려로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분명 있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내 주변에 그런 따뜻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 싱큐온의 장석호님 사례도 소개해드렸었죠? 석호님께서 2020년 초가 정말 최악의 한 해로 시작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일주일 간격으로 아버님을 여의고 또 할아버님을 여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엄청나게 슬픈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2020년을 최악의 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나요? 바로 이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빠르게 극복해 주었던 것은 남은 가족, 친구, 그리고 독서. 더 정확히 말하면 싱큐베이션, 싱큐온이죠. 빡독 X 성남 독서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후천적 요소로서 행복의 기저선이 올라가고 회복 탄력성 역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1년만 고생하면 그 어떤 불행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제목이 확 와닿으시죠? 행복의 기저선 개념으로 알아봤고 유전자 측면, 유전학과 생물학, 그리고 회복 탄력성,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었어요. 행복의 기저선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행복도 불행도 1년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기. 나를 해할 정도로, 나의 건강을 해할 정도로, 나의 남은 가족들을 힘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슬퍼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왜? 그 슬픔은 지나가게 마련이니까. 기저선, 과거의 전형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주변에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미리미리 두자라는 것입니다. 장석호님의 사례를 잘 보셨죠? 남은 가족, 친지,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의 하루 공부 내용이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거. 회복 탄력성으로 미래에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